예. 뭐 언어와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그냥 한번 읽으시면 되는 교양적인 것이고 뭐 특별한 것을 얘기할 것은 없으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국어의 특성인데 일단은 진도 나가는 걸 설명을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국어의 특성이 32쪽 붙어 있죠. 아까 드리지 못한 말씀인데 강의 진도 계획표 여기 첫 강의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뭐 강의 진도 계획 순서는 진행 순서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가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특별한 거 같다면 여러분들 1강은 요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순서대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대로. 어쨌든 32쪽에 국어의 특징, 국어의 특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언어의 특성보다는 국어의 특징이 조금 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국어의 특징, 특성을 설명하려면은 이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적인 설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문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다 설명을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뭐 이렇게 음성상징어니 뭐 존비어니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정도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 이후에 차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국어만이 가진 고유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다른 언어랑과의 그런 차이점인데 당연히 우리말하고 그다음에 같은 알타이어족인 일본어는 같은 이렇게 개통상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특징들이 일본어에서도 비슷하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말 일본어 배우는데 아무래도 중국어나 영어 배우는 것보다는 일본어 배우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더 편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설명할 일이지만은 국어만의 고유의 특징들을 몇 가지 언급한다면 음성상징어 발달이 좀 많이 있어요.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의성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죠. 그치? 그 다음에 그 종을 흔들면 딸랑딸랑하죠. 의성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 그리고 아기가 아장아장 걷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의태어라고 하는데 다 묶어서 음성상징어라 그래요. 뭐 감각어도 같은 특징일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음성상징어이자 감각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진짜로 대한민국 사람들 그 맛에 대한 거 정말 많이 발달했죠.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 짜다와 짭짤하다와 짭조름하다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있지 않나요? 있지 않나? 있지. 짜다와 짭조름하다, 짭짤하다. 그다음에 뭐야? 달다, 달콤하다, 달달하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은 감각어와 음성상징어가 발달돼 있다. 언어가 발달돼 있어서 그렇게 다양한 감각적인 맛을 느끼는 걸까? 아니면은 감각적인 맛이 정말 감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한 걸까? 저는 동남아 놀러 가면 음식 정말 맛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베트남 맛있잖아요. 베트남 음식 맛있잖아요. 보면은 한국 음식 먹어야죠. 물론 우리 입맛에 맞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언어인지학적인 측면에서는 언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각이 발달한 것처럼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 중심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존비어는 높임 낮춤말 높임말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죠. 나머지는 문법적인 설명을 해나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하나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자, 씁시다. 오늘 드리는 숙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아까 그 군무원 국어시험 출제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법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고 얘는 군무원 국어뿐이 아니라 수능이 아니라면은 모든 국어시험 볼 때 첫 번째 필수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오늘 저랑 같이 합시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편한 거니까. 이 공무원 국어, 군무원 국어 문법 시험을 보려면은요. 문법 시험을 준비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휴대폰 안에 하나 있어야 돼요. 사전. 사전. 공짜예요. 요즘 그리고 누가 책으로 사전 찾습니까? 사전 필요해요. 사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사전 앱 깔아놔라 그러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막 깔아놓고 나중에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 이따가 할 생각하지 말고 현장 강의생들은 요번 세 번째 시간 쉬면은 쉬는 시간 동안에 하세요. 뭐 데이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물 와이파이 다 터집니다. 온라인 수험생들은 이거 요 시간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 강의 듣기 전에 하고 가야 돼. 이유가 있어요. 사전이 있어요. 사전. 요 얘기 하면서도 이 얘기 할게요. 이 얘기는 요 내용은 과거에 시험에도 출제된 것이 있는데 솔직히 이 얘기를 지금 가져온 것은 가장 시작할 때 사전부터 보는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사전 보는 방법을 설명하기는 힘들고 사전이 먼저 필요해요. 국어사전. 국어사전.
옛날에는 국어사전이 이렇게 책이었어요. 책이 막 두꺼운 거 있었어요. 뭐 아마 집에도 아직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냥 골동품으로 모셔 드시고 그걸로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걔는 그냥 골동품으로. 설마 국어 공부한다고 사전 사는 사람은 지극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돈으로 딴 책 사세요. 사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이 있고요. 적으세요. 표준국어 대사전이 모범이에요. 모범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국립기관이거든요. 국립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까 그랬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언어의 역사성에 의해서 있던 말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말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은 1년에 4번 고쳐요. 1년에 4번 고칩니다. 보통 보면은 새로운 말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이 들어왔으니 얘도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라고 넣어주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있는 말을 빼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안 쓰는 말이니까 삭제하죠. 근데 그런 말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뭐 있어? 문법에서 품사가 바뀐다거나 표준 발음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얘가 정리해 주거든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돼서 다운이 아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그치. 앱? 어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애플? 어플? 외래어 표기법. 애플리케이션? 앱이 맞죠. 그러니까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쓰냐면은 애플이 되어야 돼요. 어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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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플 많이 하니 그냥 저도 어플이라고 할게요. 오늘은 표준어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이 맞는 표기여야 되죠. 전 나름대로 그래도 신문물을 따라가려고는 하거든요. 제가 필요한 것에 의한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표준 국어 대사전은 애플리케이션, 앱으로 받지 마시고 즐겨찾기 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그랬죠? 거기 보면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위에다가 즐겨찾기로 오세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못 찾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 그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표준국어 대사전, 뭐 국어사전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해가지고 앱이 막 뜨 있는데 다 가짜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짜들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의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랬죠. 가장 최근에 변화된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도대체 언제 업데이트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 받았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즐겨찾기.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PC 버전으로 들어가가지고 네이버에다가 표준국어 대사전 이렇게 하면은 누리끼리한 바탕에 정말 보수적으로 생긴 정말 재미없게 생긴 거기 화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생긴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돼요. PC 버전으로는 즐겨찾기 해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에도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모든 것의 기본은 이걸로 보는 거예요. 꼭 말했어요. 꼭 말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은 국어사전의 기능만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가나다 순으로 한자 성어도 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기능으로 뭐 있어요. 한자 공부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한자 사전.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지. 어이의 내비게이션이 맞을까? 아이의 내비게이션이 맞을까? 아니면 아까 오우는 쓰지 않으니까 윈도가 맞을까? 윈도우가 맞을까? 이런 식의 외래어 표기법도 검색이 됐으면 좋겠죠. 역시 돈 많은 곳이 좋아요.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사전은 앱을 받으세요. 앱. 이 앱으로 하나 받으면은요 다양한 기능 다 해요. 속담, 뭐 한자 성어 다 할 수 있거든요. 얘도 같이 받으세요. 네? 이 두 개를 받아놓고 이 두 개만 쓰시면 됩니다. 다른 사전은 쓰지 마세요. 구라가 많아요. 네이버 사전을 옛날에는 쓰라고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표준 국어 대사전이 오늘 업데이트했는데 그 업데이트된 내용이 되게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야 쓰지 마라 했는데 기능이 너무 좋아서 안 쓸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 평상시에는 얘를 쓰다가 좀 민감한 것들이라든지 표준화 맞춤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 말을 들어요. 사전 봐야 된다. 나중에는 그럼 진짜 책 사전 찾고 있어요. 안 돼요. 이 얘기도 하고 들어가야 되죠. 앞으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사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표준국어 대사전이지만 내가 돈이 많아. 그리고 난 사전에 관심이 많아. 내가 사전 만들면 될까 안 될까? 잡혀가나? 법에 저촉되나? 그럴 일은 없겠죠.
문정호의 사전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걔는 표준이 아니죠. 그치? 그래서 개인이 문정호가 사전을 만들진 않지만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와 같은 대학교 기관들에서 사전을 만들어요. 하지만 걔네는 모범이 되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는 보면은 우리가 표준어가 아닌 단어들이 거기에는 표준어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서 재미있는 다양한 설명이 있어서 언어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게 좋은 공부가 돼요. 그래서 그런지 네이버 사전은 돈이 많잖아요. 고려대학교 국어사전을 여기는 같이 검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 이게 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모범은 여기다. 하지만 같이 공부하면 좋다.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하고 그 다음에 표준국어 대사전을 같이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얘기한다. 쉬는 시간에 해놓으세요. 알겠지? 별거 아니고 클릭만 몇 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국어사전에 올릴 자모음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올리는 자모음의 순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아, 오늘 이것도 설명 안 했네. 이따 블로그의 얘기는 이따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억부터 만약에 예를 들으시 여러분들이 교실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을 거야. 물론 지금은 사전에서 거기다가 교실 검색하면 바로 뜻이 나오는데 원래는 그건 아니었겠죠. 신발 나가면서 책을 넘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이런 문제 출제를 잘 안 해요. 근데 정말로 옛날에 기상직이었지 한 3년 전에 아직도 출제를 할 때가 또 있기는 있어요. 일단은 설명해 줄게요. 사전에 단어가 등재되어 있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예요. 이래서 초등교육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순서 하잖아요. 근데 고기 대신에 꽈배기는 이 뒤에 있느냐가 아니라 고기 다음에 쌍기역, 디귿 다음에 쌍디귿인 된소리 표기는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 나비보다 고기하고 나비 사이에 꽈배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쉽죠? 두 번째, 모음이 조금 복잡한데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이 순서거든요. 이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 더하기 이가 이루어져서 만드는 애는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합해서. 알겠죠?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못 넣는데 여기 다음에 넣을 거 없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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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넣죠. 없으면 못 넣는 건데 있을 때는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될 때는 가장 먼저 있는 얘를 먼저 붙이고 얘 안 되죠?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아, 얘를 붙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더 들어갈 거 없죠? 마지막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얘만 알면은 다 붙일 수 있죠.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에 등재된 등재 순서. 시험에는 뭐 나와요? 뭐 얘가 이거 기출입니다. 기출인데 다음 4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사전에 등재 순서가 늦은 것은, 나중인 것은, 먼저인 것은 순서 배열하시오가 옛날에 많이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스마트 시대로 바뀌었고 인터넷 시대로 바뀐 지가 언젠데 이거 얘기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지 멋대로 해요. 내면 내는 거고 말면 많은 거죠. 한번 순서 맞춰보세요. 강의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순서를 알겠지만은 아닌 사람들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끼워봐. 한번 껴보세요. 아직 자음 모음은 안 배웠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웁시다. 아까 내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원래 OT 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오늘 제가 드린 과제 중에 하나 유튜브 영상 좀 봐라. 그 다음에 올해 연도 풀이 봐라. 그리고 블로그에 빨리 들어와서 질문해라. 이거 안 되는 얘기 순서 하나 까먹었네. 여기다 써주고 갈까요? 제 블로그에는 서로 이웃으로 들어와야지만 자료를 더 볼 수가 있는 건 맞아요. 그냥 들어와도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서로 이웃으로 들어오면 자료를 더 볼 수가 있거든요. 서로 이웃 할 때 딱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딱 하나만. 왜냐면 광고를 너무 많이 쓰고 다른 학원에서 와가지고 막 비방글을 쓰고 막 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끼리 볼 수 있는 포스팅 글과 자료에는 딱 하나. 이것도 뭐 어림없는 얘기지만 얘만 넣어주면 돼요.
이 말만 들어가면 다 서로 이웃 해줄게요. 하이 클래스 다녀요. 하이 클래스다 이놈아. 하이클 다닌다 이놈아. 이것만 줄여도 돼요. 알겠죠? 그것만 해서 서로 이웃 신청하면은 다 금방 되고 자료도 보니까는 어여들어서 이거 첫 시간 시작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바가지를 먹겠다. 이따 끝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다시 블로그 주소는 이런 데 있습니다. 유튜브는 뭐 구독 안 해도 돼요.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이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맞춤법 표준어 들어갈 때 자모의 순서 배열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지금 하는 것은 익히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사전 가르치는 걸 해야 돼요. 빨리 처음에 시작할 때 사전 다운받고 사전 보는 방법 설명을 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사전 어여 들어가 보시면은 제 블로그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표준국어 대사전은 1년에 4번 고쳐줘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고쳐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넣어주고 빼주고 막 그런 경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사이소리에 관련된 것인데 김밥 원래 김밥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가 김밥 먹나? 김밥 먹지? 그래서 먼저 고쳐줬어요. 김밥을 먹든 둘 다 먹으라. 이렇게 되니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원래는 불법 현상,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얘가 고친 다음에 나중에 고쳤어요. 불법을 저지르든 네 맘대로 해라. 그러더니 한 번 더 했죠. 순수한 이익이 나야 되겠지. 순이익, 순이익. 이게 사이소리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맞아요? 원래는 순이익만 맞았어요. 근데 순이익으로도 같든가 순이익도 가져야 된다고 작년 2년 반 전에 고쳐줬어요. 알겠죠? 하지만은 여기 아시죠? 3호선 밑에 여기 세택 있잖아. 학여울이 맞아? 학여울이 맞아? 학여울이 맞아? 학여울이 맞아? 학여울이 맞고 학여울은 아직은 안 돼요. 이게 사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만큼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책은 아직까지는 반영이 다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네이버 사전이 옛날에는 많이 늦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 보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실수가 나올까 봐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앱으로 표준국어 대사전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받으면 안 된다는 게 분명히 표준국어 대사전이 아닌데 지네들이 표준국어 대사전이 맞다고 막 앱을 만들어서 올려요.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쓰지 마시라고 해서 즐겨찾기와 앱으로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 알아먹어요. 얘는 지금 못해도 돼요. 하지만은 어려운 건 아니니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뭐 국어의 통사적 특징, 국어의 역사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문장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아직은 설명 안 한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뭐 굳이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뭐 샀다 할 때 예쁘긴 예쁜데 매우 예쁘죠. 책은 책인데 새 책이죠? 이런 식으로 뭐 했어요?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을 꾸며줘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꾸민다, 수식한다, 한정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문장 성분 품사할 때 꾸민다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베리가 예쁘다를 꾸민다, 수식한다거든요. 우리말은 이렇게 수식을 하는 말이 수식어가 수식을 받는 말이 피수식어 앞에 오는 것이 우리 알타이 어족이자 우리 국어의 특징이기도 해요. 참고로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수식을 받는 말 앞에 오는 것은 교차어의 특징은 아니에요. 교차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이 많이 된 말을 교차어라고 하니까. 그러니 교차어에 속하고 국어가 알타이 어족에 속하지만 교차어하고 알타이 어족이 같은 말은 아닌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지. 대체적으로 말들이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수식을 받는 말 앞에 오지만 전 세계에 있는 말 중에서 안 그런 말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것이지. 뭐 국어의 특징 중에서 설명할 거는 원래 산더미가처럼 더 많지만은 일단은 더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더 설명하지는 않고 넘어갈 건 좀 넘어가는데 일단 그래도 책을 끝내줘야 되니까 책에서 마무리는 좀 지어줘야 되니까는 여러분들 하나 같이 책을 한번 펴봅시다.
먼저 36쪽. 순화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잡스러운 말을 순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순화의 대상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 이 책은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나요? 세 권짜리는 무엇을 만들었나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모태는 교과서예요. 고등중등 교과서. 그리고 그걸로만은 이렇게 책을 만들 수가 없고요. 대학교 기본 이론서들, 뭐 의문론 책들이라든지 언어학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언어와 국어, 언어에 대한 설명을 했죠. 당연히 언어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언어를 착하게 쓰자 이런 말로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순화어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넣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2권에 보면은 어휘의 세계에서 다시 순화어가 거기 또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순화어는 우리 군무원 시험에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군무원 시험이 공통 과목인 국어를 비롯해서 행정이나 군수직렬은 2020년도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정보는 공개가 안 됐죠. 이동훈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시는 거야. 그걸 복원해 내잖아. 나도 옛날에 2020년에 공개되기 전에 복원했었거든요. 9급, 7급 정말 한 이틀, 3일 동안인가 사무실에 나오질 못해요. 정말 뚜껑 열리는 일인데 그걸 하시는 거니까 난 훌륭하시다고 봐. 역시 이동훈. 그렇지? 하여튼 근데 2020년에 공개된 시험 문제에 순화어가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3년에 또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아는 사람은 다 알 테지만 예를 들어서 그 스크린 도어를 뭐라고 순화해야 되는가? 객관식이에요. 차단문이 맞을까 아닐까? 차단문이 맞을까 아닐까? 스크린 도어는. 참고로 표준국어 대사전과 국립국어원에서는 스크린 도어는 안전문으로 거기 순화해라라고 했는데 차단문은 아니죠. 스크린 도어가 차단문이면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 차단은 못 들어가는 문인 거잖아. 그렇지? 안전문 아니면 또 좋은 말은 뭐예요? 뭐 여닫는 말이 문이 되든 간에 뭐 큐티한 문 아니면 뭐 아름다운 문 해도 되겠지만 차단문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36쪽에서부터 37쪽에 들어있는 순화하는 말이 여기서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들어있지만은 나중에 다시 할 거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거는 중요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니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외우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래서 내가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그 일본어 중에서 가오. 내가 와이프한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가오가 빠지잖아. 가오. 남편 가오 좀 살려줘라라고 할 때 이제 가오가 뭐 체면, 뭐 면모 이런 말로 고쳤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순화하는 말이니까 한번 들어주고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이 책은 가장 최근의 내용이 개정된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적절하다고 평가를 다듬은 말 있죠? 이런 것들도 좀 넣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 38쪽에 들어있는 남북한 언어 있죠?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되진 않는데 작년 교재에 비해서 제가 양을 확 줄여버렸어요. 안 나오니까. 또 그냥 면피한다고 하면은 왜 그럼 여기다 이 내용을 넣느냐. 현재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책에는 다 남북한 언어 차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 누구도 남북한 언어 차이를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수능이니 내신 문제도 내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 문제도 남북한 언어 차이를 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옛날 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반영하지 못해서 함부로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것이니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39쪽에 보면은 한글의 명칭 있죠. 요거는 나중에 고전문법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훈몽자회가 뭔지. 그리고 그 밑에 한글 자모의 명칭 여기는 우리 군무원 시험에 2019년에 한번 대놓고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외워서 지식형 문제로. 하지만 이것도 고전문법 할 때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곧 하게 될 겁니다. 훈몽자회니 뭐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2. 현행맞춤법에서 사전에 올릴 자모의 순서 방금 이거 한 것이죠. 그렇죠? 맨 밑에 요거 한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39쪽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오케이? 아직 이 시간 안 끝나가지고도 할 건데 자, 몇 번 더 얘기해야지. 서로 이웃 들어오세요. 원래 첫 시간에 얘기했었어야 돼. 이 OT 할 때 그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하이클래스 들어오세요. 블로그로 제가 단 1원도 이득을 보는 게 없고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는. 자꾸 이런 거 하면 귀찮으니까. 근데 블로그를 해야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학원 Q&A랑 블로그랑 얘기하는 또 말투가 달라서 블로그가 좀 더 친숙함이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좋고 자료를 제가 올리는 경우도 있고 깜빡해서 강의할 때 실수를 하거나 전달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블로그를 통해서 정정하거나 추가 자료를 올리기도 하고요. 합니다. 참고로 저는 단톡방은 안 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도 선생과 그다음에 학생 간에는 좀 거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운영은 안 하고 블로그 와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9쪽까지 했죠. 그렇죠? 이제 의문 들어갈 거예요. 의문 들어갈 건데 자 오늘 제가 과제 많이 드리죠.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고 갑시다. 자 우리 이것도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부할 때 반드시 얘기하는 거 있죠.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 그치 많이 들어봤어.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아 저 꼰대 또 시작했구나. 아이고 누가 학교 선생님 출신이 아니랄까 봐. 저 원래 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학교 출신 아니랄까 봐. 학교 출신이 꼰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이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습에 대한 제가 39쪽까지 진도 나간다고 했지요. 39쪽까지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복습 이야기를 복습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줘야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제대로 하겠지.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서 하는 가장 힘들게 하는 복습은 아마 제 생각엔 일반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아마 집에 가서 강의 다시 보는 거. 그치? 아니면은 강의 노트 한번 옮겨보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곧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서브 노트도 만들어야 되고 요약집도 안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요약집을 만들 사람은 또 만들 일도 생겨야 되겠고 모두 해야 되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지 제가 하나의 전초적인 거 하나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얘기할 건데 예습은 반드시 필요해요. 예습은. 제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사람은요. 학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나쁜 뜻의 이기적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여기서 그 있지. 내가 오늘 1시간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5% 10%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지식 능력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배운 거 쫙 배웠다가 집에 다 까먹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서 지금 국어에 대해 설명을 막 할 때 아 그래도 들을만 하다 듣다 얘기하다 내가 뭐요 저기 지금 뭐지 그 수산시장 가가지고 그 회 싸게 먹는 법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듣겠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호쉬 하지만은 어저께 해 먹었으면 안 들어요. 나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스스로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안 듣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학습적으로. 예? 근데 봐봐요. 제가 잠깐 이 얘기하는 거는 안 들어도 되는 일인데 방금 국어에 대한 설명을 막 했죠. 그거는 틀어야지. 그치? 왜냐하면 시험에 내니까. 오늘 쉬운 거 설명한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더 많이 나오고 더 별표를 10개, 7개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원치 않든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선배를 해서 듣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스스로 단련할 수 있을까? 예?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구체적인 얘기 차차 설명할 건데 자기 스스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 선별하지 않도록 듣는 방법은 예습이에요. 예습. 구체적으로도 말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 오늘 배우러 갈 거야. 하나도 모르지만 선생님한테 배웠더니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미련하고 멍청한 공부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정리하고 새롭게 더 알게 되니까는 더 좋은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것을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선별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예습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선생님이 말할 것을 듣고 간다, 그냥 공부하고 간다 당연히 맞는 건데 예습의 정확한 정의를 합시다. 예습은요, 앞으로 배울 가장 중요한 수업을 잘 듣기 위함이에요. 잘 듣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근데 오늘부터 중식을 배우러 갈 거야. 인 사람과 나는 그래도 요리를 좀 할 줄 알아. 집에서 좀 오이도 썰어보고 그 뭐냐 짬뽕도 그냥 라면도 끓여봤어. 인 사람이 중식을 배우러 가는 것은 듣는 게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뭐 얘기를 들까? 다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원에 갔는데 개뿔 남는 게 없어. 1번 돈을 엄마가 댔기 때문이고 둘째는 가라 해서 갔기 때문이고 그지? 가장 심한 극단적인 건 뭐예요? 가기 싫은데 가는 거니까. 그러니
예습을 떠나서 수업을 한번 빠져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나아지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왜? 어차피 못했으니까. 예,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집에 가서 이따 복습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늘 내가 설명한 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떠올려보는데 암기는 안 돼 있더라도 이해가 다시 안 되는 게 있으면 화가 나고 분해야 돼요. 이 얘기는 다시. 예습을 하고 수업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다음 주에 얼만큼 할지 끝날 때 알려주고 갈게요. 원래 예습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 정도에 도달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하지만 예습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보면은 20쪽부터 대략 39쪽까지 20쪽부터 39쪽까지 설명했거든요. 내가 대략적으로 내일 다음 주에 이만큼 설명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오면 좋아요. 그게 예습이에요. 내가 충분히 책을 보거나 뭘 찾아서라도 충분히 다 알고 공부해가는 것이 예습이에요. 예? 그래봤자 학습자는 스승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또 스승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똑같은 것을 말하더라도 A를 A-로 설명하는 방법, A를 A+로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니까. 설마 스승이 책만 읽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예습하는 건 내가 어려울 생각이니 여러분들 이따가 내가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라고 얘기할 때 한번 책만 맛만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공무원 국어가 너무 또 예습을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좀 시간에 어긋나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여기까지 얘기할 건데 오늘 중요한 건 이거. 자, 복습 정합시다. 자, 복습 정합시다. 제가 교재에서 다 설명한 것도 있고 설명 못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나중에 하겠다고 한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원칙으로 갑시다. 오늘 내가 지금 39쪽까지 설명했죠. 자, 집에 가서 20쪽부터 39쪽까지를 읽었을 때 다음 주에 여기에 강의로 올 때는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알겠어? 물론 내가 문법적인 설명 안 했어요. 모음주어 안 했어, 두음법칙 안 했어, 인정해. 왜냐면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뭐 언어와 국어 이야기하고 뭐 언어의 뭐 자의성 설명하고 있고 또 뭐 있어 인간과 언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단 하나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을 하면 되죠. 블로그로 질문해도 되고 사진 찍어 질문하고 Q&A도 해도 되고. 예?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변해줬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사람은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한 번 봤는데 이해가 안 돼. 아, 이해가 안 돼. 두 번 봤는데 이해가 안 돼. 질문했는데 질문 답변을 받아도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내용을 막 해야 되죠. 나름대로 뭐 찾아보기도 하겠죠. 뭘 했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예? 그게 분하고 화가 나고 내 이게 맞나? 막 뒤집어질 정도로 화가 나고 열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았지. 그치? 중학교, 고등학교 동네 보습학원 갈 때 분명히 그 수학을 기하를 하게 되면은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나는 여기 원에서 온 것도 아니었고 원에서는 왔지만 내 돈을 내지 않았잖아. 응?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이랑 햄버거 먹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하니까. 하지만은 막 전교에서 뭐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복습. 구체적으로 알려줄게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전제할게요. 이렇게 역설적이긴 한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화가 나고 분하고 짜증나가지고 뭐예요? 다음 주에 내가 여기 왔을 때 질문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무슨 수를 통해서도 그걸 이해해야 돼요. 공무원이 될 준비는 됐죠?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와, 누가 문법은 잘 가르쳐. 어디가 어휘는 잘해. 어디가 비문하기 잘해. 물론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아 장관하고 차관할 거면 그래도 되는데 뭔 대단한 거 한다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거 읽는데도 한 일주일에 다 갈 겁니다. 열심히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시 모르면 Q&A로 서로 이웃하고 Q&A로 물어보세요. 사진 찍어 물어봐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면 돼요. 단 다음 주에 여기 왔을 때는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절대로 인생을 실패하고 질 수 있잖아. 근데 그 지는 거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얘기만 더 들어줄게요.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면접 준비하거든요. 면접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 평정표에서 좀 얼버무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빵점 주진 않아요. 1점 주진 빵점 1점이지. 예를 들어서 좀 표정이 좀 거만하다고 해서 빵점 주지 않아요. 그런데 빵점은 뭐예요? A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게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 하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공부를 했는데. 그럼 빵점이죠. 그럼 자, 어떻게 할 거야? A대 면접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이거 빵점이란 말이야. 떨어진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러지.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분하고 화가 나고 그건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내 것을 못 갖게 되잖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면접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선생을 볶든 요즘엔 유튜브 선생님도 있고 그다음에 검색 선생님도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다 내 것이 되어서 만들어 봐야 돼요. 외우진 않아도 돼요. 외우는 건 나중에. 하지만은 쭉 읽어 내려가는데 자연스럽게 읽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어서는 안 돼요. 내 말 이해돼요? 다시 한번 복습을 많이 해오세요. 원래는 예습이 더 중요한데 지금은 일주일 차라서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내가 예습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그래서 복습도 해야 돼. 영상도 봐야 돼.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짱구가 있다면은 이 권에 있는 한자 성어를 다음 주까지 그래도 다 까먹어도 20개는 외워오겠지. 그지? 그리고 속담을 적어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오늘 여기 올 때까지 까먹어도 10개 중에 2개는 기억해서 오겠지. 할 게 많아질 거예요. 이따가 과제는 또 줄 거예요. 이따가 의문 들어가게 되면은. 그죠?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돼? 그리고 또 사전 어플도 다운받고. 내가 너무 막 시키나? 막 동기 훈련 시키나? 아이, 또 풀충전돼 있을 때 좀 하고 가야죠. 공부가 좀 돼 있을 때. 예? 일단 요거 저기 의문 들어갈 건데 빨리 쉬는 시간 동안에 그 사전 다운 받으시고 사전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